8장에 시시콜콜한 간섭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 끊임없는 간섭은 사기와 의욕을 죽인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언젠가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리더는 팀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와 직접 팀을 지휘할 때에 구별할 줄 안다. 당신도 한 명의 팀원이다. 언제 팀에게 자율성을 주고 언제 진두지휘해야 하는지 그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하는 것은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다. 리더가 어떤 유능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면 그들이 목표에 역행하지 않는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간섭하면 안 된다. 미시적인 관리의 장점이라면 다만 목표를 확실히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사건건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경계해라.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일지라도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리더가 배운 방식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업무를 다시 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 경험과 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믿어라. 정보를 리더 혼자서 독점하지 마라. 팀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일하도록 배려하지 못하면 리더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당신이 그런 일을 완수해야 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것을 생각해봐라. 이런 유형의 리더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팀원들의 일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의 힘을 알고 있고 그것을 독점하려고 한다. 핵심적인 정보는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자신만 알고 있다가 그 정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조금씩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살인적인 행위다. 훌륭한 리더는 항상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팀이 성공하면 모든 팀원이 훌륭하게 보일 것이다. 팀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팀원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자신만 빛나기를 원하고 팀을 뒷전에 두는 리더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내가 만났던 가장 형편없는 리더는 내가 네이버실 복무 중에서 만났던 가장 형편없던 리더가 한 명 생각이 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때가 있기는 하나 그는 그것이 몸에 밴 인물이었다. 캘리포니아 남부 사막에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그날 밤에 나는 소대를 이끄는 정찰병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정찰병은 항상 가장 가볍게 무장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 나서서 가장 이상적인 활로를 결정하고 지뢰 같은 위장폭탄을 색출하기 위해서 전전을 수행하는 임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는데 뭔가 실패가 됐다라는 건데요. 어떤 실패였을까? 다시 위기에서 7장에서 8장에서 시시콜콜한 그런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최고의 위기 대응은 어디서 나오나? 그래서 가장 힘없는 리더는 정찰병 소대장 통신에 기관 사서 위생 이렇게 하는데 유도하는 캘리포니아 이런 뭔가 실수된 그 내용이 있었던가 봅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지를 못하겠네. 9장에서 최고의 위기 대응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최고의 위기 능력은 네이비실에는 전기기사, 배관공, 간호원, 위생물학자 등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다. 영어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생이 또 고등학교 졸업 장만을 달랑 가진 사병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 이곳 네이비실이다. 어떤 부대원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언덕을 뒹굴며 가난하게 컸고 또 어떤 부대원은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인자들이 모인 팀 조직에서 각 팀원들은 포기하지 않는 무한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장비 관리는 목숨처럼 중요하다. 장비를 유지하는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골칫거리를 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든 장비는 이렇게 장비
유지 관리가 이 수명이다. 네이비실은 좋지 못한 환경과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거의 매번 이렇게 작전을 수행한다. 부대원들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날씨에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머문다. 문제는 어떻게 부대원들을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날씨를 반대로 장비와 소지품, 무기 등을 또 견뎌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투 작전 지역에서 투입되면 네이비실은 꼭 필요한 장비만을 가지고 간다. 목표 지역에 도착했을 때 모든 장비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조심성을 갖춘 사람이다. 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는 항상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팀원들이 이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리더라면 인간다워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한다. 리더는 팀의 목표를 방해하는 문제의 점들을 사전에 적어가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런 조심스러운 자세는 기계장치를 다룰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팀을 보살피는 노력에서도 이 자세는 필요한 것이다. 어떤 팀원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지는 말라. 어떤 팀원도 뒤처지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네이비실이 성공하는 이유다. 죽든 살든 휘투성이가 되었든 어디가 부러졌든 간에 팀원 모두는 함께 기관해야 한다. 바로 이 정신이 네이비실 부대원들로 하여금 극단의 상황을 감당하게 하는 불굴의 의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단호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근데요, 네이비실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은 뭘까? 그것은 첫째로 개인을 초월한 의무감과 혹은 목표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팀을 위한 조언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함양해라. 부대원들은 모든 팀원들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거. 성공하는 팀을 위한 조언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함양한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한 팀은 작업 시간에 훨씬 더 생산적이다. 위기분석은 팀이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팀의 능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상사에도 팀원들로 하여금 팀 정신에 충실하게 한다. 팀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라. 팀원들의 비전을 공유하라. 팀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렇게 목표를 소대 정찰반기 되기 전에 나는 소대 위에서 이렇게 어떤 교훈을 갖고 같은 정보를 나눠볼 수 있어야 된다. 구장에서 신중한 지휘자는 상황을 잘 인지하는 지휘자다. 그래, 고립감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거리감을 갖게 한다. 그래서 미리 보수의 시간을 투자하라. 나중에 시간 낭비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자면 그때그때 교훈을 기록해 두어라. 그래서 팀원들 간에 관심을 가져라. 그들의 심리는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그래서 팀원들 간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뭔가 모르는 게 있다면은 책임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좌절감이 갖지 않도록 어떻든 정보를 같이 알도록 한다. 성공적인 팀 경영을 위한 4개의 연결고리는 10장에서 내가 처음 팀에 배치되었을 때 나는 올바른 일만 하겠다는 결의로 무장되어 있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불같은 열정으로 밀고 나갔다. 예. 리더는 팀 내의 갈등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갈등 조정자. 팀의 현실과 비전을 조화시키는 일은 리더로서 그리고 팀의 통제자로서 당신의 책임이다. 실수로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것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든지 간에 이런 일을 팀의 목표 좋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다. 소속감이라는 개념은 팀원들이 서로 단단히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4개의 연결고리는 편안함은 신성한 의무 속에서, 신성한 의미는 믿음 속에서, 믿음은 안전 속에서, 안전은 팀 속에서. 그래서 편안함은 신성한 의무 속에서, 이 말은 팀원 모두가 똑같이 팀에 대해서 신성한 의무를 가진다. 신성한 의무는 믿음 속에서 동일한 이상과 실천 양식을 존중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팀 내의 결속력이 형성이 된다. 믿음은 안전 속에서,
생각이 같은 팀원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리더는 팀원에게 자 안전하다 안정감을 안전은 팀 속에서 나오더라. 내게 연결 고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소문과 잡담. 리더는 팀원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잡담을 방근해서는 안 된다. 또 리더 자신도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팀원들이 잡담하는 휴게실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엿듣는 일은 리더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행동은 효과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나쁜 소문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강한 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민감한 정보의 악의적인 유포나 부주의한 누설,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알려진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 상황은 상담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취급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이다.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장의 교훈은 팀원들에게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소속감, 유대감이 있는 팀을 만드는 4개의 연결고리 중에서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팀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 팀의 기반은 숫자에서 오는 안전이 아니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편안함이다. 팀과 팀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이렇게 적절한 정보로 팀이 통제력을 잃게 하지 마라. 적절한 정보를 주어서 팀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1장에 부하는 하인이 아니다. 팀원들은 개발되고 후원되어야 할 자산이며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승리와 성공을 위한 조직의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구성원이어야 한다. 잘 짜여진 명령계통은 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의욕적인 사람도 조직을 필요로 한다. 조직. 신참 팀원의 교육에 조직의 미래가 달려있다. 신참 팀원을 교육하고 각성시키려면 노련한 훈련 조직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임무나 목표와 상관없이 모든 팀은 그 자체만의 특징이 있다.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참 팀원이 독자적으로 파악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팀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슈퍼 리더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라. 그러나 슈퍼 리더가 되려는 의욕이 앞서면서 나는 나의 새로운 직위와 관련된 다른 업무들과 산더미 같은 소리자고 그들을 제대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말았다. 슈퍼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라. 신참의 열정과 고참의 경험을 영화시켜라. 대학을 각 졸업하고 이상적이와 초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 있는 신참들을 보유해야 한다. 그들은 훌륭하고 필수각이라는 자산이다. 그들의 이상적이와 초상적인 지식은 노련한 팀원들의 지식과 관행의 비교할 수도 없는 대체할 수도 없다. 11장에서 팀원들이 복종시키려 하지 마라. 또 팀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팀원들을 존중해서 한다. 그래서 상호 존중을 하라. 12장에 우리는 이런 리더를 원한다. 어떤 리더? 전선의 참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경력을 쌓았다는 것도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과거의 습득한 정보와 지식은 현재의 상황과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될 때만 유용한 것이다. 리더십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비즈니스 살아남기 위해서는 관리자형 리더십에서 진정한 리더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질서와 통제하는 것에서 경쟁자에 필요한 것만 수행하는 살아가기가 힘들다. 요즘은 이 정도는 안 된다. 리더는 올바른 방향을 하면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리더는 자기 스타일을 정해서 변화, 혁신시켜서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노력하는 그런 리더로서 기본 지식 연마는 필수적이다. 리더는 모든 방면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리더가 공격적인 도전을 격려해주는 리더가 되라. 당신 우리들이 바랐던 리더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전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12장에서 팀원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것은 지휘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자신감. 리더지. 그럼 결론은 무엇을 배웠나? 자, 사람들은 나에게
왜 네이비실 대원이 되었으며 왜 아직도 네이비실에 남아있느냐고 자주 묻곤 한다.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재미있어서다. 나는 한 가지 진리를 믿는다. 거대고 힘든 순간들이 역사를 만든다. 일이 잘 풀려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일을 즐기라. 팀 스피릿의 승리는 네이비실 교관은 학생기에 대고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갓. 그리고 그는 고함을 질렀다. 하청한 날에는 누구나 네이비실 대원이 데려간다. 내가 소속된 소정폭과 또 기본훈련 부대 소대원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거친 파도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모두를 불안하게 이런 속에서도 함께하는 리더십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목표가 아니다.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 어떤 훈련의 정신이나 또 통과 차례로 가혹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파도 고문은 미래의 네이버실의 대원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작전 훈련은 최고의 위험을 동반한 게임이다. 극단적인 상황에 주어질 때 끝까지 남지 못하는 병사를 수용할 여유가 없다. 우리 소대원 모두는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자발적으로 참가한 소대원. 성공을 나누는 것이다. 증식되지 않은 성공은 공허하다. 리더십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팀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결론, 좋은 리더가 되라. 좋은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시간들을 즐겨라. 결론은 이렇게 되어졌군요. 끝.